이런 가운데 좀 북한이 어떤 반응을 내놓는지도 궁금한데 노동위 위원 좀 오늘 북한이 새롭게 또 입장을 정리해서 내놓은 게 있죠? 네, 오늘 제가 G20을 얘기하면서 북한에게 대화를 촉구하는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이유가 바로 이건데요. 네. 굉장히 강경한 메시지를 내놨어요. 한마디로 그런 겁니다. 북미 사이 대화, 즉 자기 그런 얘기하는 조미 대화는 네.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다. 남한은 끼어들지 말라. 한마디로 그 얘기거든요. 아, 우리에게 지금. 좀 빠져라. 그렇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나왔던 거예요. 중재자라면서 참견하지 말라. 미국과는 직접 연락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는 만약 대화를 하고 싶다면 미국이 올바른 셈법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 그 시한부는 연말까지다. 이렇게 또 한 못을 박았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무슨 북한과 물밑 대화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조선 당국자들이 지금 북남 사이에도 그 무슨 다양한 교류와 물밑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한 못을 박았거든요. 상당히 강경한 메시지를 좀 얘기했고요. 이것도 좀 당사자가 이 말을 한 담아온 그 당사자가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미국과의 어떤 대화를 책임지고 있는 국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놨다는 것은 지금 당장 김정은 뭐 위원장과 뭐 어떤 양자든 뭐 삼자든 절대 만날 일이 없을 거고 미국이 뭔가 새로운 제안을 하지 않으면 대화도 없다. 그리고 우리가 중재자라고 하면 자꾸 이렇게 뭔가 물밑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그것도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상당히 강경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잘 쓰이지 않았던 표현이긴 한데 통미봉남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네네. 지금 이 북한이 자주 협상 방식으로 활용하던 방식이기도 하고 미국과 대화하지 이 남측과는 대화하지 않겠다 뭐 이런 방식으로 좀 협상들을 해왔었는데 네, 그건 이제 북한의 이제 일관된 대화 전략이에요. 네. 통미봉남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된 전략이고 우리는 이제 북한 비핵화를 자꾸 얘기했는데 언젠가 얘기 드렸지만 북한은 절대 북한 비핵화라는 말 쓰질 않죠. 조선반도 비핵화, 그러니까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일관된 전략입니다. 그 말 자체가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고 국교를 정상화하고 그리고 미군 철수를 해야 된다. 이건 얘기거든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우리나라에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도 안 된다는 게 바로 조선반도 비핵화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북한 비핵화라고 해석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이건 절대로 북한의 그 어떤 전략을 꿰뚫지 않으면 우리가 북한을 아무리 선의로 해석을 해준다 하더라도 북한의 기본 전략을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걸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남한은 빠져라. 우리의 대화 상대는 미국이다.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지금 거죠.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이 북한의 이런 반응이 어떻게 보면 좀 실무 협상이나 이런 것들을 앞두고 좀 본인들의 몸값을 높이기 위한 좀 협상 전략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럴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번에 중국이나 러시아와 다른 타국과 좀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고 본인들의 또 다른 뒷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만 저는 이 북한이 보낸 메시지 자체가 외무성의 메시지 자체가 과연 남한과 그럼 대화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목표인가 목적인가 그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근데 전 절대 북한이 남한과 대화를 안 하거나 뭐 손을 안 잡는 것이 북한한테 오히려 더 해가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들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남한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계속 맺어야 돼요. 근데 왜 북한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올해 초까지만 해도 북한은 저희 남한을 중재자의 역할로 인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트럼프와 북한 중간에 역할을 제3자의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하노이 회담 결렬되고 나서 이야기들을 강한 메시지를 내지 못하니까 오히려 좀 더 많은 성과를 내줘야 된다. 오히려 지금 남한이 더 많은 강한 메시지를 줘야 한다라고 압박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이런 시점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게 될 텐데 DMZ를 방문하게 된다면 또 아마 또 뭐 생중계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좀 어떤 메시지가 예상이 되는지 혹은 어떤 메시지를 내놔야 할지 뭐 이런 것에 대한 의견도 좀 들어보죠. 저는 그 메시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남한의 역할,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 같이 강조하는 그러한 어떤 공조자와 파트너십을 조금 강조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까 노 의원님 말씀처럼 일관된 대화 전략인 건 맞지만 지금 상황 인식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북한이 네. 생각하는 상황 인식은 그래도 대화로 나가려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좀 더 확실한 어떤 보신 카드를 달라라는 어떤 요청이니까 그 요청을 외면하지 않고 저희도 임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 주석이 방북한 이후에 태도가 또 급변했잖아요. 저는 아마도 G20에서 오갈
그 북한과 북핵 관련한 어떤 논의들이 또 다른 제재로 다가오지 않을까 부담감을 느껴서 북한이 내놓은 메시지라고 보고요. 미국에 대해서 올바른 셈법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또 강력한 메시지를 내지 않았습니까? 절대 불리한 협상은 하지 않겠다고 미리 선전포고를 하고 있고 아마도 이제 미국에서 한국 왔을 때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에 따라서 북한 태도가 또다시 돌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정부가 너무 속도를 내거나 좀 이야기가 제대로 진척되지 않는 분위기에 대해서 압박감을 안 느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남한이 어떻게 하던가 하더라도 일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진행이 안 될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키를 쥐고 있는 것은 미국과 북한이니까요. 근데 지금 미국 대선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미국 대선이 끝나기 전에 뭔가 스펙타클한 네.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템포를 좀 늦추고 안정적인 방향에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